20대 마지막 국회가 오는 20일 열리게 됐습니다. 신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는데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 합당하는 것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계속 원유철 대표가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그때까지 합당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일단은 두 사람이 조속하게 합당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곧 합당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먼저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들어보죠. 최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미래한국당에 대한 간섭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알아서 잘 할 것입니다. 오늘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양당 대표는 이를 위해서 합당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조속하게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4+1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를 지난 4.13 총선을 통해서 확인한 만큼 20대 국회 회기 내에 폐지시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합의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예. 지금 이제 합당할 것 같네요. 그렇죠. 당연히 이게 해야 되고요. 예. 결국 이제 저는 합당 안 하고 실리를 취하겠다. 이건 꼼수입니다. 이런 이제 꼼수 정치로는 국민의 지지를 못 받아요. 결국 이제 저는 빨리 조속하게 합당해서 정도로 가야 된다. 정치는 명분이 중요하다 보는 거예요. 그 전에 미래한국당에서 조금 멈칫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실리를 좀 취하겠다는 꼼수죠. 뭐냐면 이게 교섭단체가 되면 국고 지원금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공수처장 임명할 때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실리를 또는 이제 상임위원장까지 잘하면 배분받는 이런 욕심이었죠. 정갑 실장 보시기에 조속하게 합당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 혹시 뒤에 합당 추진하도록 한 어떤 동력, 배경 같은 게 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그 지도부가 갖춰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호영 대표는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 전개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어쨌든 간에 미래한국당과 통합당은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별개로 한다는 자체가 납득이 첫째는 국민들에게 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렇다면 향후 의정활동 과정에서 비록 교섭단체를 확보한다고 해서 그럼 어떤 정강을 갖고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이냐 이게 서로 다를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응답을 했다고 봅니다. 한편에서는 뭐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를 해서 또 다른 뭐 좀 보수의 외연 넓히는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사실은 지금 선거 결과를 보면 그 같은 것이 용납이 안 되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서 이미 사전 통보 형태로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예. 상임위 배분이든 위원장이든 표결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에다 또 다른 명분을 예.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오히려 통합당 입장에서도 더욱더 궁지로 몰리는 그런 형국이 되다 보니까 예. 어차피 빨리 하나로 합쳐서 진영을 갖춰서 새롭게 뭔가 변모해 나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뭐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작용했겠죠. 네. 그런데 김영준, 이 19이라고 하는 숫자가 참 유혹을 느낄 만한 숫자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쉽다 이렇게 썼습니다. 마이너스 한석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원유철 대표 부분인데. 심정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섭 단체가 됐으면 그걸 우리가 무슨 뭐 비판할 수만도 없는 부분일 겁니다. 다 자체적인 말하자면 어떤 교섭 단체가 됐으면 독자적인 부분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의 의미는 미래한국당의 의미는 어쨌든 이번 선거를 잘 치렀다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불어시민당보다 의석을 많이 만들었다. 나름 우리는 승리했다. 이런 것을 만끽하고 싶은데 사실은 모당인 미래통합당 때문에 다시 합류해야 되는데 이제 조영 의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오늘부터 시작된 김태년 의원하고의 수싸움, 예. 상임위를 어떤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하는
노림수가 이제 서로 간에 논의를 할 텐데, 근데 법사위 문제나 예결위 문제나 이런 걸 갖고 논의할 텐데, 실제로 보면은 원유철 대표가 생각했듯이 교섭단체를 하나 갖고 있으면 더 이익이 많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합니다. 나누어짐으로써 사실은 일사불란하게 상임위 교섭, 위원장 교섭에 오히려 혼란을 줄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오히려 더 민주당한테 인센티브를 예. 잡히는 그런 빌미가 되기 때문에 빨리 주호영 의원은 다 한 그릇에 담고 싶은 예.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김한기 변호사, 합당이 정식이죠. 정석이죠. 저는 정상이고. 계속 원유철 대표가 뭐 임기 연장 얼마 전까지 이런 논란이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한석 예를 들면 한 명의 의원 정도가 미래한국당으로 옮기지 않을까. 예, 이런 상상을 또 해봤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당장 수십억 원이라는 큰 돈이 확보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여론에서는 엄청나게 욕을 먹겠지만 어떻든 이건 너무나도 정석적인 입장을 취한 거라 당연한데요. 오늘 좀 유심히 눈에 들어오는 것은 준연동형 비례 폐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더라고요. 예. 예, 사실은 뭐 폐지는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손을 보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총선에서 특히 이제 제1당, 2당에 유성 정당들이 나와가지고 예. 정상 아니었죠. 이거에 대해서 아마 수십 년 지나도 계속 이제 나중에 손가락질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폐지도 폐지겠지만 뭐 폐지보다는 개선 쪽으로 현 20대 국회가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미래한국당 짚어봤는데 이제 열린민주당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최강욱 당선자를 대표로 뽑았는데요. 열린민주당은 민주당과의 관계 어떻게 가져갈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대체로 대표가 되면은요. 일단 그 정당 대표들 만나서 인사하고 이런 게 순서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국회의장 또 여야 정당 대표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뭘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서 그것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했다 하는 내용만 먼저 밝혔더라고요. 그 독취 한번 들어보실까요? 대통령 입장에서 뭐 공당의 대표한테 축하 인사 하시는 거는 늘 있어왔던 일이고, 네. 뭐 그거에다가 조금 더 저희가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면 우리 이제 당원분들에게 네. 대통령의 인사를 전해달라. 이제 이 말씀은 선거 때 저희가 이제 보였던 좀 일종의 실험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점이 대통령 보시기에 좀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네. 그 말씀을 주신 게 저는 마음에 닿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통합 문제가 그러니까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좀 너무 나가셨던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네.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민주당 당원들이 또 대의원들이 대표를 뽑게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분 내부에서도 네. 우리 열린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본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던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이 열린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당내에서 자연스럽게 하시지 않을까요? 네. 그 출마하신 분들에게. 예, 최강욱 당선자 얘기 들었는데요. 김영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통령 마케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 그걸 먼저 하는 걸까 하는 거고. 민주당과 합당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건데 먼저 왜 대통령 마케팅 먼저 하는 것 같습니까? 우선은 지금 최강욱 당선자도 피의자 입장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은 법사위에 가서 사법개혁에 대한 일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민주당 자체에서 말하는 상임위 배정에 있어서 열린민주당에게도 폭넓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무슨 카드를 쓰는 거죠. 대통령 카드를 하나 쓰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대통령이 이 당에 대한 말하자면 관심과 지지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민주당이 이 열린민주당의 의원들의 수는 얼마 안 되지만 상임위 배정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압박을 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또 무엇보다도 이 당의 기본적인 가치와 중심들이 대체로 구성원들을 보면은 이 사법개혁, 적폐청산 이런 데 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만큼의 어떤 기회를 민주당에서 달라. 그런 지분에 대한 요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종합시당 선거 과정에서 계속 형제정당 뭐 그랬거든요. 합당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뭐 장기적으로는 갈 것으로 봅니다만 서두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연대 형태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 통화는 많은 것을 저는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그 여권에서는 개혁이라는 과제를 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특히 뭐 검찰 개혁, 권력구조 개편 여러 가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 전국 이외에는 이 경제 문제가 굉장히 부각됩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경제 관련한 뭐 입법이라든가 이 부분에 매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 그렇다고 지금 검찰의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그 열린민주당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법여권에서 포괄적인 판단을 저는 분명히 했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어떤 연대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다라고 보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향후에 이제 선거 과정에서 보면 대선을 염두에 둔 측면에서 봐도 예를 들면 열린민주당이 좀 더 이제 강성 지지자들을 위한 예를 들면 과거 이제 정의당의 어떤 행보 이 부분에 대해서 외연을 넓히는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점에서도 그 뭐 상당한 어떤 교감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대통령의 그 7분간의 공개 통화 있죠. 예. 이건 상당히 그 부적절했다 봅니다. 어. 아마 김영주 의원님이 그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아니고요. 최강욱 당선인은 이제 피고인입니다. 이미 기소가 된 거예요. 예. 재판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재판 중에 있는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이제 권력기관 개혁을 이야기하면 검찰에 대해서도 상당히 압박이 될 수 있고요. 법원에서도 상당히 무언의 압박이 될 수가 있거든요. 대통령이 전화 통화에서 권력기관 개혁 얘기를 했습니까? 예, 개혁에 동참하자. 뭐 이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비공개로 뭐 득담할 수 있지만 공개 7분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법사위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번에 그 태영호 공사하고 지성호 이분들이 다 배제됐지 않습니까? 정보위나. 그래서 이제 자기 외무통일 다른 데를 지원했거든요. 근데 지금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 법원을 감독하는 게 법사위 아닙니까? 그럼 이게 과연 자기 관련성 측면에서 맞는가? 따라서 저는 법사위도 배제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 회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